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꽃샘추위가 한 번 정도는 더 올 수 있지만 봄은 오고 있습니다. 자, 증시에서도 일단 관세 우려감이 제기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증시에서도 본격적인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증시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증시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국채 금리는 하락을 했어요. 다만 이제 미증시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일단 소매 판매가 시장에 안 좋게 나왔죠. 여기다 트럼프가 외국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상하이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투심이 좀 위축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VAT 같은 경우에는 WTO의 어떤 흐름에 그대로 어떤 부합하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까지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약간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부과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만 이런 이슈 때문에 미증시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미증시는 다음 주에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지난주에 제가 미증시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반드시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다만 이제 이 60일선 아래로 툭 음봉이 떨어지는 것은 안 좋다. 다만 이제 우리는 20선, 60선 사이에 이 공간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공간을 믿어줘야 된다. 어떤 수급의 힘이 강할 때는 이런 이제 갭이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증시가 이제 요거 이제 지난주 거고, 여기서 이번 주에 양봉을 이제 만드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월요일 날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쉬어가고 수요일 날 이제 FOMC 의사록을 공개하는데, 파월은 어떤 발언을 할까요? 자, 이번 주에 그 FOMC 의사록 공개는 아마도 크게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변화될 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지표도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존 주택 판매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소비자 심리 지수 요게 이제 발표되는데, 지난번에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한 4.3 정도 예비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격보다는 제한적인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래서 미증시가 전고점을 향해 돌파할 거예요. 다만 이제 올라가는데 눌림목도 주고 하면서 횡보해지는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유럽이나 또 아시아에 비해서 좀 미증시가 좀 적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 추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느냐? 일단 주도주 싸움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요걸 이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반도체는 스몰캡을 좀 보라. 이제 스몰캡 관련주들이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바이오를 보자. 근데 이제 바이오 내에는 뭐 제약, 헬스케어 이런 게 이제 있죠.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주 후반에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다음 주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 전차 군단이 지난 목요일 날 튀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서 4가지 정도의 예외 항목이 있는데 거기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어요. 다만 이제 금요일 날 되면서 그렇지는 않을 거다. 애플도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상호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투심이 약간 좀 위축이 되었죠. 그때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나 2차 전지가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오긴 하겠지만 시차를 두면서 나올 테고, 차라리 저는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게 낫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먹으라리가 좀 적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로봇주는 일부 반등이 나오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상 조선주를 보는 게 좋다. 그쪽으로 상승은 나왔지만 이 테마라는 게 뭐 하루 천하나 3일 천하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성이 없어요. 다음 주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트럼프 책사가 키우에 방문하죠. 종전한 논의를 하겠죠. 여기에서
지난주 후반에 올라갔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시도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첨생법도 이제 시행이 되고 하면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시장을 앞서 나갔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자, 그런 흐름을 보면 대북주 이런 종목들도 테마가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로봇주가 잘 치고 올라갈 때 로봇주는 순환매를 돌리면서 차익 실현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고채 예상하고는 딱 들어맞았습니다. 일단 왜 그런 흐름이 나왔냐, 바로 다음 주 2월 17일 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에는 이제 어떤 이슈가 현실화가 되게 되면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주에 탄력이 둔화됐죠. 요걸 이제 미리 감지를 해야 되겠죠. 우리 방송이 그렇잖아요. 선견지명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1등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2등주가 로보티즈나 또는 하이젠 RNM인데 잘 치고 올라가다가 요때 한번 스퍼트를 하고 눌러줬단 말이에요. 반등은 나오지만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등주는 크게 빼지 않고 좀 팔면서 2등주를 많이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3등주로 올라갔던 클로봇, 이것도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죠. 그래서 3등주는 뭐 요 클로봇, 그리고 시메스가 이제 4등주 정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흐름을 따라서 뭐 크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바닥에서부터, 그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기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다음 이제 로보티즈, 뭐 하이젠 RNM 한 400%도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클로봇은 230, 뭐 시메스는 150 정도 됐는데, 로봇주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일단 순환매 흐름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가 올라가느냐, 유일 로보티스나 누진 로봇,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런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들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시장이 주는 대로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겠죠. 오히려 로봇주들 따라가면 다 물리겠죠. 오히려 팔고, 그다음 로봇 후속 급등주는 어디서 터지겠냐? 바로 트럼프의 입에서 터질 수 있다. 그럼 트럼프가 지금 하는 발언이 뭐냐? 뭐 멕시코만 미국만으로 바꾸고 파나마 운하 우리가 운영하게든가 우리한테 넘겨다오. 그리고 그린란드 돈 주고 살게. 이런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구글이나 애플 지도도 트럼프 따라서 미국만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 이런 세계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그린란드를 바라보는 트럼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왜? 뭐 트럼프가 밤하늘 순으로 오로라가 너무 매혹적이어서 그린란드를 저렇게 탐을 낼 거냐? 그거보다는 한 표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보적인 이유, 그리고 빙하가 높고 또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최근에 그 운송량이 많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미국은 그린란드, 미국, 유럽을 잇는 최적의 운송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조선주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중 간의 어떤 해군력에 있어서는 규모 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갑니다. 근데 아직까지 첨단화된 것은 조금 떨어지죠. 그렇지만 전자식 캐터펄터,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요거 이제 캐터펄터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제 규모 면에서도 앞서가는데 기술력에서도 따라잡고 있다. 그럼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조선주들이 튀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체적으로 조선주가 우리가 제시를 해드리고 그동안 약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에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부 종목은 고점에서 밀렸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 서부개척 향수를 자극해서 정치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그로 인해서 중간 선거나 요걸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근데 다 가진 트럼프 못 가진 게 있죠. 바로 노벨상. 이건 개인적으로도 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요걸 위해서 또 미군 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경찰을 자체할 수는 없다. 관세를 부과해서 그런 부분을 리커버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지구는 가자 지구,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따 북한 문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종전, 요게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14일 날 뮌헨회의를 통해서 20일 날 또 책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가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그 산불 정책은 그거잖아요. 나토 가입 안 된다. 뺏긴 땅 다시 뺏어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자꾸 뭔가 안전장치를 해다오. 주한미군 주둔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연합군이 만약에 어떤 지역을 경기 지역을 지키거나 뭐 이런 게 되거나 하겠죠. 그리고 푸틴은 자꾸 안 하려고 하면 이제 압박을 하죠. 유가를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 주한미군이 주도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치고 올라갔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이었나요? 스타트가 나왔죠. 목요일 날이군요. 어쨌든 주초에 제가 이제 그래서 전략은 이거였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주 후반에 달고 있다가 지난주에 이번 주 주초에는 눌림목을 주겠지만 뮌헨 안보회의나 기타 트럼프의 말을 보면 이번 주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전략이 전체적으로 맞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걸 주도했던 종목은 뭐예요? 대동기업. 그래서 대동기업가 결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모듈러 주택이나 주택을 건설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그리고 세계 곡창지대 우크라이나를 다시 이제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동기업가 주도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 올라갔다가 물렸어요. 저는 이제 좀 차익 실현 일부 하라.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느냐? 우리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밀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가서 건설을 하고 뭐 모듈러 주택이든 아니면 도리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전진 건설 로봇. 요게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바닥에서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25,000원대에서 벌써 205% 기운을 타고 있죠.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건설 기계 업체들이 또 누구냐? HD 현대건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물론 무료 공개 방송은 뭐 바닥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티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약간 외국인 기관도 좋아하는 종목이고 이건 약간 테마성이 좀 강하죠. 그리고 이것은 약간 눌러줬던 것은 모든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밀렸죠. 좀 모르겠어요. 제가 매도를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좀 내서 그런지 일부 좀 챙기자. 급등이 나오면 그래서 좀 챙겨주고 또 현대 에버다임도 이제 지난번에도 들고 가야 될 게 현대 에버다임, HD 현대건설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슈팅에 나왔고 당일날도 뭐 급등이 나왔었는데 요날도 이제 공략해도 된다 아침에. 그리고 이제 범양건영은 계속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참 할 때마다 성공을 해요. 당일날도 해드리고 요때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제 지금 앞으로 이건 세력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적으로 보면 뭐 전진건설로봇 그다음 범양건영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나 여러 종목을 이제 바닥에서 주로 해드리죠. 근데 그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SY 수트텍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해드렸는데 이제 뭐 단기 한 20%, 한 이틀 만에 이제 급등이 나와서 했고 대동기업은 앞으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 농업주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동기업들. 근데 대동기업은 여기서 해드렸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뭐 100%, 200%를 향해서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때 이제 움직이는 게 뭐예요? TYM이죠. TYM은 매수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슈팅이 나오니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자. 뭐 이런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전진건설 로봇이나 범양건영이나 HD 현대건설 다 해야죠. 우리는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형성이 되니까 1등주 올라가고 1등주 팔아먹는 가운데 2등주, 3등주 올리고 이런 순환매를
돌리잖아요. 이것도 그럴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상승 초기 걸 했다가 시장이 끌어올리면 차익 실현하자.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게 숨은 수혜주가 없겠냐. 숨은 수혜주가 바로 BHI 같은 종목이 될 수가 있죠. 트럼프가 그쪽에 지시하는 게 뭐예요? 젤렌스키한테 LNG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가 자꾸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뭐 히토류를 우리가 발굴해 줄게. 우리가 지켜줄게. 히토류다워.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부각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어서 이제 원자력 관련 모멘텀도 있고 이제 여기에 기술인 거죠. 제가 가장 잘하는 건데 조용히 있다가 슈팅이 나오는 요 상승 구간, 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잡는 거죠. 올라가면 좀 차익 실현해 주는 이런 전략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수혜주다.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연초에 올해 크게 형성될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주고 제가 굳이 여러분들이 저의 이상형인데 뭐 옆구리 살도 좀 붓고 여기 팔뚝도 좀 붓고 흰머리도 희끗희끗 나고 이런 분들이 어떤 주로 저의 고객이니까 제가 이상형이 그거다. 다만 이제 걸그룹 중에서 굳이 저의 이상형을 찾아본다면 금발에 뭐 로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로봇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재건주는 요거지만 점 하나만 찍으면 뭐 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로봇주를 잘 봐야 되고 연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해드렸는데 이제 HD 현대건설기기를 하나 이제 찍어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드렸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미증시는 이렇게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리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왜 트럼프는 지금 종전을 사우디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자, 사우디 빈살만은 자기 사위 큐시너가 사모펀드를 조성할 때 1조 5천억에 달하는 2조 5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카스쿠치를 살해한 사람이 빈살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트럼프는 아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고 오히려 도와줬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빈살만을 왜 선택했냐? 결국에는 푸틴을 압박하려면 유가 하락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요거잖아요. 근데 유가를 하락시키려면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감산해버린다 그러면 유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항상 푸틴과 트럼프와 빈살만이 친분이 두텁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사이한테 사모펀드에다 투자를 했던 그 자금이란 말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빈살만은 네옴시티 때문에 잘 안 돼서 힘들잖아요. 이런 이제 네옴시티를 국제적으로 의상을 좀 높여주고 중재자로 나서고 우리 좀 도와도 이런 거였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흐름 속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로봇주,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후에 다음 주 이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뭐가 되냐 이 말이죠.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경제 부메랑이 될 게 뻔한데 왜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강행할까? 그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상호 관세는 4월 1일까지 보류를 했다는 이야기죠. 다만 최근에 백악관에 이제 인도 모디 총리를 불려가지고 협상을 했죠. 무역 적자 협상을 개시하면서 했더니 모디 총리가 F-35 구매할게, 원전 도입할게 이렇게 알아서 기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해서 각국이 이제 뭔가 긍정안을 도출해 내려고 하고 우리 시장은 주도주 반도체, 자동차 이쪽이 올라갔다가 또 우려감도 제기되면서 탄력이 둔화되고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WTO 협정 체결해서 무관세란 말이죠. 근데 비관세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반도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냐. 특히 이제 보조금 받는 반도체 관련주들 좀 우려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을 약간 좀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는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레이저 빔처럼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디지털 세대 받고 있잖아요. 구글이나 애플 이런데 요게 독과점 규제 아니냐. 그래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걸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도 않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자동차나 또는 반도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앞으로 이제 시차를 두면서 어떤 4월 1일까지 흐름을 보면서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겠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대체 관세 정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의 노림수를 가지고 하는 일타육피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손해보기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무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함도 있고 감세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많이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겠죠. 자,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그 기업들 우리 미국에 다 공장 지어라 해서 미국 내 투자 유치를 늘리고 정치 외교적으로 이제 협상 카드를 만들겠죠.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북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이제 지렛대로 활용하는 이런 것도 있겠고 또 나의 지지층 중간 선거에도 힘 좀 써다오 이런 이제 지지층 결집도 되겠죠. 자, 그렇지만 어떤 상호 관세 부과가 미 경제에 부메랑이 돼서 타격을 줄 건 뻔한데 왜 그럴까? 지금 경제학자들도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인플레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상호 관세를 도입하게 되면 실질 관세율은 1.5%에서 4.8%로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럼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이제 미국 증시는 좀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이제 최근에 이런 우려감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트럼프는 이 관세를 어떤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뭐 철강 알루미늄 관세 또 상하 관세 이렇게 하면 PC가 0.4% 정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좀 지연이 되겠죠. 그럼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은 좀 제한적이겠죠. 또 사이즈가 큰 그 라지캡 기업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코카콜라도 아니 우리가 멕시코에서 알루미늄을 대부분 수입하는데 이 가격이 인상되면 안 되지 않냐. 만약에 이거 인상되면 우리 알루미늄 사용량 줄이고 뭐 매출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경계감이 발동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방금 일타육피 전략으로 트럼프는 관세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이 관세가 진짜로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느냐 이런 걸 이제 보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요걸 이제 주요 타깃을 하는 이유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펜타닐 요것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불법 이민자 펜타닐 같은 치명적인 마약들이 지금 미국 시민들을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일타육피 전략 가운데 가장 이제 우리가 좀 관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우리는 이제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고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펜타닐을 통해서 21세기 새로운 어떤 마약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 야 우리 같이 국방비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결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딥시크 보니까 챗 GPT 넘어서네. 좋아 그럼 테크 기업들 수장들 모여봐. 자 우리도 슈퍼컴 만들어 가지고 또는 양자컴 잘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은 이 첨단 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미국도 그쪽에 이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죠. 자 그리고 중국은 미국한테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모두 패배가 될 것이다. 필요한 건 돼야 아니냐. 그리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의 발언이나 중국이 모두 패배한다.
이런 발언은 결국은 어떤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를 괴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편 요 펜타닐 가지고 미국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자, 트럼프가 왜 요 펜타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형이 자기보다 6살 많은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했는 좀 안 좋은 가족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펜타닐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대신 펜타닐은 저 멕시코 이쪽에서 이제 만듭니다. 주로. 그렇지만 원료는 어디서 공급을 하느냐? 바로 중국이 원료를 한다. 그래서 관세 정쟁을 할 때 과거에 보면 자, 우리가 펜타닐 원료 수출 안 할게. 관세 좀 적게 좀 매겨다오. 이런 이야기를 일기 때 했다는 이야기죠. 자, 펜타닐은 사실은 이제 합법적인 처방약인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원화명이 문제죠. 근데 이제 아편하고 유사해 가지고 그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한 100배에 달하는 만큼 강력하고 중독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인들 막 좀비처럼 막 이렇게 걸어다닌 이런 것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멕시코 마피아가 주로 제조를 하는데 원료는 중국이다 공급한다. 그래서 차이나 거리나 아니면 차이나 화이트로 단어라는 것을 통해서 통용이 되고 한데 자, 요만큼이 사람의 치사량입니다. 연필 10만큼의 양이 치사량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중국은 코로나를 통해서 그걸 이해했던 거죠. 야, 이거 미국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브루킹스 연구원은 지금 펜타닐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마약 원료는 중국에서 공급한다. 그래서 미 하원에서도 이쪽에 이제 규제를 좀 하려고 하고 중국은 오히려 그런 기업들에게 보조금도 주고 포상금도 주는 이런 이제 흐름도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건 왜 그러느냐? 청나라 아편 전쟁 아시잖아요. 영국이 유입한 아편, 요거 이제 PPA지니까 미국은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이걸 해결해 주겠다 우리가 도와가면서 청에 접근해 가지고 이제 광주에 있는 미국 상인들이 영국과 협력해서 아편을 팔아치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진핑도 미국의 어떤 빈틈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면서 21세기 새로운 아편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분명히 상호관세 부과 리스크가 있는 반도체 2차 전지를 매수하겠어요? 자동차를 매수하겠어요? 그거보다는 미국의 이런 정책 때문에 조만간 미국은 원료의약품은 25% 이상은 미국에서 생산해내라. 이런 이야기가 작년에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원료의약품 관련주들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치고 올라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 그리고 미국의 기업을 M&A 하거나 뭐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우리 기업들이 덩치를 키워서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관세 무풍지대는 어디냐? 실적이 나오는 방산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뭐 바이오주 이런 건데 저는 바이오주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실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걸 따라가기엔 너무 올라갔어요. 저는 항상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그런 쪽을 보자. 아마 조만간 생물보안법도 통과되겠죠.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그 우시바이오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자꾸 번번이 좌절이 됐지만 생물보안법은 통과가 될 걸로 보여지고 이런 기업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2차 전지가 목요일 날 올라갔고 이게 이제 약간 탄력이 둔화됐을 때 미증시 상승 흐름을 반영시키려고 HLB나 알테오젠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죠. 자, 그럼 이제 HLB는 약간 기업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리보세라지 FT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장중에 아마 주 중반 수요일 정도에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효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자,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김정은이 두려워할까? 그게 아니라 미 서부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ICBM에 핵을 실어서 때리게 되면 언제든지
미국을 괴롭힐 수 있죠.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내고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는 수용해 주면서 이런 부분을 통제하려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로봇주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미리미리 말씀드렸고 강하게 터졌죠.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게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크게 보고 트레이딩을 하고 이제 남북 경협주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에서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핵을 인정해 주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그 개발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을 잘 보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매일 먹고 크게 먹는 거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매일 먹고 크게 먹는 거 원한다. 그래서 신소한 이슈와 재료를 먹은 건 테마주로 단기 매매를 하고 또 성장성이 담보가 된 것은 끌고 가서 크게 먹자. 저는 알테오젠을 지금 1000% 돌파했다가 881%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투자자들에게 한 달 반 동안 이것만 하자. 단 한 주도 팔지 말자.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스윙으로 이런 종목은 집중 베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사게 만들고 또 끝까지 팔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 이거 그다음에 이제 HLB는 팔았죠. 3,000당전 이제 200%가 넘어갔죠. 그리고 제2의 알테오젠 요거 했던 이제 풀 베팅을 했죠. 요건 이제 이건 뭐 조금만 올라가니까 뭐 수억대 수익도 많더라고요. 지금 120% 순항을 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랠리가 나오겠죠. 이런 건 이제 하나만 찍어야죠. 그리고 이제 이게 리포트인데 제가 매일 작성을 합니다. 5년 넘게 지금 한 6년 됐나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공주, 태성, 대동기어, HB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요걸 이제 상승 초기에서 매일 발굴이 드리죠. 자, 우리가 하루에 5%만 내봐요. 한 달이면 계좌가 더블입니다. 그러면 한 두세 달은 좀 쓰지 않고 원금 재투자 하면 4천만 원이 되죠. 4천만 원 가지고 5%만 내봐요. 그럼 4천만 원 벌리죠.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는 품위지비 쓰고 3천만 원은 알테오젠 사고 HLB 사고 HLB 샀는데 이상하다? 차익 실현. 또 3천당 사고 또 새롭게 베팅하는 제2의 알테오젠 사고 이렇게 하면 매일 벌리고 매달은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중에서 일부는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마음 놓고 들어오고 갈 수 있는 거죠. 요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는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집중을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는 제시 안 해줬던 TYM 지난번에 한번 해줬지만 했는데 이틀 만에 18%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로봇주들 순환매 나온다 해서 유진 로봇을 하자. 아침에 매수해요.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 차익 실현도 하고 차익 실현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유진 로보틱스도 꼭지에서 좀 팔아드리고 이렇게 이제 주초에 이렇게 남기고 TYM은 이제 월요일 날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자. 대신 이제 다시 오늘 매수해도 되겠다 해서 다시 이제 제시해드렸고 아침에 사고 급등이 나오면 팔면 돼요. 꼭지에서. 그래서 누구나 다 돈은 벌고 싶었는데 거꾸로 하죠. 시장에 뭐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쪽에 베팅을 하고 또 한데 그거보다는 시장이 급등하기 전에 사고 올라가면 차익 실현 해주는 게 좋겠죠. QSI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SI 스틸텍이 모듈러 주택 모멘텀 때문에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거 해드려 가지고 한 20% 이상 올랐고 숨은 수혜주도 보자. 그래서 BHI 요게 이제 제가 전매 특허인데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타이밍하는 거. 그다음에 조용히 있다가 쑥 올라가는 이런 이제 변곡점을 제가 잘 잡아내는데 BHI는 숨은 수혜주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범양근영을 수없이 많이 제시를 해드렸고 그때마다 성공해요. 자기에게 맞는 주식이 있단 말이죠. 범양근영. 다음에는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대동기어는 외국인 기관도 좋아하죠. 그래서 대동기어, 대동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서 스타트하는 날 지점에서 사서 끌고 올라가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게 이제 올라가니까 50%, 100%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죠. 전진건설 로봇은 딱 스타트하는 지점에서 25,000원대에서 지금 200%가 올라가 있는데 중간에 이런 흔들림이 중간에 따라가면 흔들려요. 근데 바닥에서 샀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환매가 돌면 항상 바닥권에서 이런 자리 뭐
단기로도 뭐 여기서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치고 올라가고 현대 에버다임 이런 것들도 다음에 이제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저 바닥에서 이때 스타트할 때 해야죠. 그래야만 따블, 따따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그걸 조장하는 건 아닌데 투자의 방법이 요거에 크게 돈을 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종목들도 보면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이지만 그렇지만 항상 상승 초기에서 리스크 없을 때 공략한다면 폭발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비약적으로 불어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사고 싶다. 적어도 이런 어떤 변화된 지점 바닥에서 사놓으면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뭐 30, 50, 100 이런 것들이 금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주고 나서 하나 상승 초기에 리스크 없는 자리에서 들어가자. 그래서 리포트는 장 초반에 들어가면 당일날 뭐 급등이 나오고 하죠.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갈 때는 바이오 새내기주들 좋다고 했죠. 그래서 아스테라시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고 반도체가 올라가면 그 종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필옵틱스나 HP 테크놀로지 이런 게 바닥권에서 사야만 항상 강력한 랠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온코크로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했더니 작년에 연간 만족도 부분 베스트. 제가 고객이 가장 많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수년 동안 이제 그런 흐름인데, 그리고 그 많은 고객들이 만족을 한다. 그건 좋은 거고, 제가 그래서 이를 어려운 시장 속에서 가장 1등을 났던 부분이죠. 뭐 저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청자분들의 수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 오시면 상승 초기 좋은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시해 드리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